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3월 7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트럼프발 관세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개인이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497억 순매수, 기관은 31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를 2563.48포인트 0.49%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720.70포인트 0.98, 기관이 순매도면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34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기관은 997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원달러주는 1446.80원, 세 30분기 준 0.3%, 미국 고용 물가 지표를 앞두고 미 경기 둔화 우려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업황 개선 기대감에 포스코 스틀리온,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한국철강, 고려제강, 하이스틸, 대동스틸, 신스틸, NI스틸 등 철강 주요 종목, 중소형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보고서에서 NH투자증권은 철강 업황에 대해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의한 업황 개선을 전망하면서 특히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철강 생산량 관리 및 산업 구조조정 발언에 조강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산업 구조조정과 규모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 포함됐고 감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1.5억 톤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전국 인민대표회의 첫날 정부 공약 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5% 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봉준호 감독 영화 미키 17이 중국 개봉 속에 한학령 해지 기대감과 또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금호석유 등 석유화학 관련주,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등 여행 카지노 관련주, SMNG 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SM, TN 엔터테인먼트, Y랩 등 영상 콘텐츠, 음원, 음방, 엔터 관련주, 웹툰 관련주, 그리고 클리오, 아모레 등 화장품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문화계와 현지 매체들이 따르면은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미키 17이 이날 중국 전국 영화관에서 정식 상영을 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키 17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시사회가 열렸고 동시에 중국 7개 도시에서 사전 상영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중국이 2016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적용 중인 한학령을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올해와 내년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개최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 달 한국의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전망이고 이에 시장에서는 중국이 문화 개방을 통해 상반기 내 드라마, K-팝, 영화 등의 유통을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중국 양해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리창 총리가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하고 경기 부양책을 발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DB 하이텍, 리노공업, KC텍, 하나머트리얼즈, 어버브 반도체, PSK 등 시스템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종목, 소부장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브로드컴이 회계연도 1분기 2024년 11월부터 25년 1월까지 149억 2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1.6달러의 조정 EPS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매출액 146억 2천만 달러, EPS 주당 순이익 1.51달러 모두 웃돈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 EPS는 45%, 매출은 25%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브로드컴이 2분기 매출 전망을 149억 달러 제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 147억 1천만 달러를 상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정규장 거래에서 6.33%로 하락하면서 179.45 달러에서 거래를 마친 브로드컴 주가가 시간외에서 12.82%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일도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브로드컴과 2년 내에 제품 양산에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상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등과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브로드컴과 협업이 상용화에 가장 앞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TSMC가 삼성전자에 앞서 연구 개발에 착수했고 브로드컴이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업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 개발 착수 소식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나인테크, 캠트로닉스, 한빛레이저 등 일부 유리기판 종목이 상승했는데 장중 6% 넘게 상승하게 했던 필옵티스는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차세대 패키징 소재인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를 개발하기 위해 소재회사 캠트로닉스 장비기업 필옵티스로부터 합동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코닝의 유리를 활용해 이들 회사에게 유리 인터포저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유리기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유리 인터포저까지 개발하는 배경에는 적극적인 내부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를 극찬하고 또 유럽 방위 확대 수혜 기대감에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파이버 프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풍산, 한국항공우주, 휴니드 등 방산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를 찾아 한국산 무기를 공개 호평한 것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토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합니다. 두다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이 마르코 로터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구매한 것을 언급하고 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가 왜 한국산 무기를 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파트너들이 굉장한 최신 무기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의 K2 주력전차, K9 자주포 및 다연장 로켓인 천무의 명칭도 일일이 호명하면서 한국산 무기는 주문한 뒤 배송되기까지 시한이 1년이라며 유럽의 다른 파트너들의 경우 인도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자각론의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EU 유럽 예산을 담보로 1,500유로 약 230조 원의 대출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유럽 각국이 요구하는 시급성을 고려하면 한국 방위 산업에도 유럽 수출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에 건설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DLENC,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현대건설 대표주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부진을 이어가던 건설 경기가 서울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착공 면적이 전국적으로 여전히 감소 추세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착공 지표에서도 수도권의 반등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경부가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순환체계 구축 촉진 소식이 나오면서 펫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나인테크, 영화테크,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등 펫 배터리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이 정부가 펫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하기 위한 순환체계 구축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배터리 재활용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며 환경부는 금일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경북도 포항시와 배터리 순환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의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경북도, 포항시가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환경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주들의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애니능률 반면에 이재명, 김문수,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정치적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동신건설, 오리엔트바이오, 일성건설, 디젠스, 에이텍 모빌리티, 현지엘리트 등 이재명 관련주, 평화산업, 벨로프, 평화홀딩스 등 김문수 관련주, 써니전자, 안랩 등 안철수 관련주, 진양화학, 진양사업, 진양폴리 등 오세훈 관련주, 휴맥스홀딩스, 3일, 경남철티 등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고 법원은 구속 기간이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체포 적부 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이현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달 탐사선이 달 착륙 속에 상태가 파악에 불과하고 스페이스X가 스타쉽 8차 시험 발사 실패 등의 우주항공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누미르, 퍼스텍, 이노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AP기성, 컨텍 등 우주항공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민간 우주기업 달 탐사선 아테나가 6일 달 남극에서 약 160km 떨어진 이권 몬스모턴 지역에 착륙을 시도했으나 이후 교신에 문제가 생겨 어떤 상태로 착륙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M의 스티브 CEO가 아테나가 이 목표 착륙 직전 이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지정한 착륙 타운지 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6일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8차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스페이스X는 6일 오후 5시 30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고 약 3분 만에 스타쉽 1단 로켓 부스터와 2단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지만 2단 우주선의 궤도 비행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시험 모양을 중계한 스페이스X 엔지니어는 스타쉽이 회전하기 시작한 뒤 자세 제어 기능을 상실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신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